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그 53페이지에 그 둘째 단에 보면 셋째 단이네요. 안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에 할 차례예요. 자, 이때까지 이제 마음이 어디 있느냐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마음을 왜 논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한존자가 그 음실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허우적거리다가 문수보살이 이제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문답에 너 어떻게 출가했느냐 하니까 부처님 모습 보고 출가했습니다. 부터 이제 이 문답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제 칠처징심이라고 해서 7곳에 이제 마음을 찾는 이제 여행을 좀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눈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다 아니다 하고 이제 부정이 됐습니다. 근데 왜 하필 마음을 논하느냐 하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에 대한 영혼. 사람들은요. 그래서 대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은데 죽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떨게 되죠. 물론 이런 이야기도 능경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육체는 죽지만은 죽지 않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다. 나이가 40, 50, 60일이 지나가면은 그의 생각이 간절하게 되죠. 죽음에 대한 공부.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이라는 세속 사람들 말하는 영혼은 자아를 얘기합니다. 자아. 나락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첫 출발이 이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능경에서 자아가 없다는 것, 이 자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마음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자아가 왜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옮기게끔 하는 자아가 내 몸 안에 있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지만 만일 정말 자아가 그렇게 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미린다 왕문경에서 말한 대로 그냥 눈을 그냥 도려내가지고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자아가 훨씬 잘 볼 것이고 귀를 도려내가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잘 봐야 될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눈을 도려내고 귀를 도려내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자아가 자기 몸 안에 있다고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목을 통해 들어갈 때 입안에서 음식 맛을 느끼는데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음식 맛을 더 잘 느끼게 될 것이다. 자아가 몸 안에 있으니까. 근데 보면 음식물을 먹어도 뱃속으로 들어가면 음식 맛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풍 걸린 사람 보고 자아가 뭐는 주재한다고 한다면 중풍 걸렸을 때 자아가 손을 떨지 마라 하고 명령 내리면 와 이래 손이 떨리던 게 톡 이래 멈춰야 되는데 중풍 걸린 사람 여전히 손을 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뭐가 존재하느냐 얘기죠. 보고 듣고 알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난 존자가 그냥 저기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방 안에 끌려 들어갔을 때도 마음이 홀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그 정도 수준의 마음이라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뒤에 가면 또 우주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하겠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이 육체와 상대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보이는 물질계와 상대되는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모든 존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그러면 마음의 현상이냐?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해서 보이는 이 세계가 마음의 현상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을 빌려보면 더 쉽다. 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어렵지만은, 과학에서 말하는 대로 하자면 이 세계는 전부 다 파동을 이룬다 얘기야. 일정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물을 딱 인식하면은 이것이 파동으로 움직이다가 경험할 수 있는 입자로 싹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줘서 모양과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죠. 집을 지은 것도 사람이 짓는 거고 이런 모양을 만든 것도 사람이 만들었죠. 우리 인식하는 것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즈인베르크가 얘기한 대로 하자면 이 세계는 경향으로만 있는 것이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 결정한다. 그래 의식이 바로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뇌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뇌과학자도 똑같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 찻잔을 보게 되면 찻잔 이미지가 눈 속으로 들어올 때 이건 찻잔이라고 인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인식하느냐. 찻잔이 눈 속으로 들어오면은 머리에서 인터넷에 검색하듯이 검색을 하는 거죠. 찻잔 한번 탁 누지면 찻잔에 대한 정보가 쫙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바깥에 들어오는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내서 밖에 들어오는 이미지와 내 머릿속에 일어난 이미지 두 개를 탁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결합을 시켜서 그 대상이 무엇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물을 인식할 때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뇌과학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그래 보면 이 모양과 색깔은 전부 다 이 두뇌의 표현이다 하고 뇌과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마치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마음의 표현이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밖에 이 사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 가지 이유에서 사물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걸 컵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컵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한 번도 컵이란 말로 단 적이 없다. 달랜 적이 없다. 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컵을 인식할 때 똑같이 인식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좋다는 사람이 있고 뭐 그저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뭐 투박하게 생겼다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10사람이 물으면 10사람 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컵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컵이 하나라는 거죠. 그럼 그건 뭔가 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인식한다는 것이지 이 사물 자체의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유, 그래도 컵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만일 이 컵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 같다면은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 말아야 되고 영원 불멸해야 되는데 깨지는 거 보면은 이것이 객관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집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 지구에 산소가 사라져버렸는지 또는 지구에 인류가 사라져버렸을 때 한 100년만 지나면 빌딩고 뭐고 거의 다 마모가 됩니다.
한 1000년 정도 지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구 위에는. 이 건물도 안 남아요. 모든 게 다 변해가지고,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건축물 같은 건 돌로 만든 이 건축물도 다 무너지고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결국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를 누가 만드느냐? 마음이 결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뭐가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준다 생각하는 것은 그냥 무명이다, 무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에서 똑같이 내 밖에 따로 뭐가 사물이 있어서 자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의식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물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 그런 방법이 이제 수행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빠사나예요. 분석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방법은 과학에서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하고 불교하고 공통점은 실험을 해서 경험하는 것,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과학은 윤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과학은 윤리를 생각을 했는데 윤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 폭탄이 생기는 거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원전이 되죠.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게, 근데 일본이 국토 70%가 오염되는, 방사능에 오염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원전 발전소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과학의 발전에 따르는 부작용입니다. 인간 욕심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보면 지금 막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좀 만든다는 거죠. 원전을. 그래서 저게 동해 쪽으로, 중국 동해 쪽으로 막 만들어져 있기는데 나중에 그게 한번 사고가 나면 결국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가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에 반드시 윤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런 점이 이제 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5분 동안 지금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다. 얘기하자면은, 윤리적인 문제도 저 마음이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로 세우느냐. 마음의 본성을 본다면 이 세계 우주의 본성을 알게 되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만 잡으면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자. 그럼 더 쉽게 이해할까요? 마음을 잡으면 자기를 잡을 수 있어요. 마음을 잡으면은 남편도 잡을 수 있고 아내도 잡을 수 있고 자식도 잡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탁 잡으면은 사회도 잡을 수 있고 국가도 잡을 수 있고 인류를 잡을 수 있고, 자기 마음을 탁 잡으면은 우주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핵심인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이제 마음속으로 아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진다면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그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마음의 안에 있는 것도 부정되고 밖에 있는 것도 부정되고 눈 뒤에 숨은 것도 부정됐는데, 자, 장암이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장부 속에 있다. 이러고. 자, 공부하겠습니다. 안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또 이와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모두 중생들의 몸에 누구나 장부는 몸속에 있고, 장부는 아시죠? 심장이라든지 12지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오장육부가 안에 있죠. 몸 안에. 근데 오장육부가 몸속에 있고, 눈, 코, 귀 등은 구멍은 밖에 있기에 우리 마음이 장부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장이 안에 들어있으면 어둡게 보이고 눈이나 코 등이 있으면 밝게 압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마음이 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깜깜하고 마음이 눈이라 뒤쪽으로만 보고 듣고 안에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럴듯하게 마음이 정말 몸 안에 있는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제가 부처님과 마주하였으니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보는 것은 밖을 본다고 하고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안을 본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 뜻은 어떻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깜깜하니까 안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말이 맞느냐? 그렇죠? 여러분 생각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한번 봅시다. 맞는지. 부처님이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응당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때 이것으로 장부를 본 것이다. 하니 그 어두운 경계가 눈 앞에 있다는 것이냐? 눈 앞에 있지 않다는 것이냐? 눈을 감고 어두움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난존자 말들은 눈을 감고 어둠을 본다 하면은 자기 장부 내부를 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또 그것을 정말 네 말대로 장부를 보는 것인지 어두운 걸 보는 것인지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자, 눈을 감으면 깜깜하죠? 네. 그러면 깜깜한 걸 보고 있죠? 네. 장부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 눈 뜨세요. 근데 장부를 보고 있다 하니 벌써 여기서 탈로 나버린 거죠. 얘기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만약 눈과 상대의 어두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안을 보았다고 알 수 있느냐. 자, 눈하고 상대해서 어두움이 눈앞에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두움을 보고 있는 것이지 안에 우리 오장육부를 상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만약 억지로 눈앞에 어두움을 보는 것으로 안을 본 것이라고 한다면 어두운 방에 앉아 해와 달 그리고 등불이 없어 눈앞에 온통 어두울 때 이 방과 집이 그대로 다 너희 뱃속이라 해야 할 것이다. 자, 방 안에 불을 다 켜놓고 어둠을 보고 있다. 깜깜하게. 그러면 그것은 너 오장육부를 보고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불 끄고 방 안에 볼 때 그런 경험이 있죠. 오장육부를 보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어떻게 그것을 안을 보고 어두우니까 오장육부를 본다고 한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눈을 뜨니까 밖을 보니까 이건 밝게 환히 본다고 그러고 눈을 감으니까 깜깜하니까 오장육부를 본다는 말은 틀린 것이죠. 어두움을 보는 것이지 자기가 오장육부를 보는 건 아니다 이거죠. 금방 탈로 나버리네. 예. 자, 또 만약 어두운 경계가 눈앞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눈앞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네가 보았다고 할 수 있느냐. 오장육부를 네가 어떻게 보았다고 할 수 있느냐. 눈 뜨고 있을 때는 못 보는 거고 눈을 감았을 때 깜깜한 걸 보는 거 오장육부를 본다 해도 틀렸는데 눈을 감아놨더나 다 틀린 것이죠. 자, 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진시황 같은 이도 불사약을 구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요즘 사람도 똑같이 열심히 운동하고 약을 먹고 건강에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죠. 죽는다 하는 걸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의학이 발달하면 인간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얘기하자면 사후에 내가 죽으면 사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다시 또 태어나는가? 다음 세상에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는 단지 이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고 다음 사후의 세계하고도 연관이 있고 사후의 세계 다시 태어날 때 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이야기할 때 현재 이 세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할 때는 본유라고 그러고, 죽는 순간에 있어서는 사유, 죽을 사자 사유라고, 유는 있을 유자 씁니다. 생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이후 세계는 중유라고 해요. 가운데 중자서 중유라고 해요. 이쪽 세계가 저쪽 세계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유라고 그러고요. 태어날 때는 생유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4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 역시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것이죠.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후의 세계와 다음 태어날 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퇴경이라든지 구사론이라든지 여러 논서에 이런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죽고 난 뒤의 이 세계를 다루고 있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이 논경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주 총체적인 것이죠. 세 속에서 또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이 마음이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확실히 얻었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마음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미리 이제 말씀드리죠. 사물을 인식해서 그것이 무엇이다고 아는 알물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비달마에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건 뭡니까? 보고 아는 것을 마음이다 하고 분명하게 능경에서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을 본다, 안을 본다, 밖을 보서 무엇이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벌써 마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특성은 명료성, 명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본성이에요. 특성이기도 하고. 자, 이제 봅시다. 자, 눈을 밖으로 향하여 보는 것인데, 만약 밖으로 보는 것을 떠나 안으로 내대가 이루어진다면, 안으로 대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으로서 먼 안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볼 때는 어찌하여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느냐. 자, 얼굴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예? 얼굴은 밖에 있죠, 그죠? 네. 밖에 있다면은, 자, 안은 고사하고 눈을 뜨면 밖을 본다고 한다면, 자기 얼굴도 밖에 있으니 자기 얼굴을 봐야 되죠? 안 보여. 그 왜 못 보는 얘기야? 그러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고, 직접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거죠. 얼굴도 밖에 있고, 눈을 뜨고 밖에 보는 것이라니까, 그러면은, 밖에 본다면 자기 얼굴도 밖에 있어 자기 얼굴도 봐야 되지 않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거 못 본다면, 눈을 뜨고 밖을 본다, 마음이 본다 하는 것도 틀린 것이죠. 눈을 감고 안에 내부를 본다 하는 것도 틀렸는데, 눈을 뜨고 밖을 본다 하는 것도 이치 안 맞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 그래서 만약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볼 때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때 안을 본다는 것도 쉬울 수 없는 것이다. 야, 이게 어떻게 되냐, 문제가 좀 심각하니. 안한 존재는 완전히 이 정도 되면은 멘붕 상태지, 지금. 그러면 이때까지 부처님의 그 얼굴을 보고 부처님 자태를 보고 출가했다 하는 것도 이게 재고에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 미혹에 의해서 출가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부처님 천번에 이야기했던 그 얘기 돌아가게 되는데, 자, 얼굴을 보는 것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너희 아는 마음과 눈이 후공에 있는 격이여 건너를 어떻게 안에 있다. 야, 만약 얼굴을 보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자, 이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어때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되죠. 밖에 있어서 자기 얼굴을 봐야 된다. 그것도 그 다음에 마음은 눈을 통해서 보니까 눈도 호공이 떠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일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이제 눈을 뜨고 밖으로 본다든지 눈을 감고 내부를 본다든지 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다, 이게 얘기가. 지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다. 참 마음은 참 어려운 얘기죠. 그 어떻게 이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눈 뒤에 숨어 있다, 장부에 있다.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대상을 보고 안다는 알면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다하는 알면 이거는 안 바뀌는 놈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할 건데, 그 뒤에 가면은 여기 능경에는 7대를 얘기합니다. 4대는 지수화풍, 5대를 갖다 호응 넣으면 5대, 마음을 열면 6대, 견대라는 게 있어요. 그까지 하면 7대입니다. 이 보는 마음은 멸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백하게 능경을 꿰뚫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이 대상을 저것이 무엇이다고 하는 이 알면 안 바뀐다는 데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 분명하다. 자, 56페이지. 만약 마음과 눈이 몸을 떠나 호응에 있다면 저절로 너희 몸이 아닐 것이다. 그렇죠? 눈과 마음이 바깥에 있다면, 호응에 떠 있다면 자기 몸이 아니죠. 그런데도 기어이 이를 너희 몸이라고 한다며 응당 열애 가지고 너희 얼굴을 보는 것도 너희 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마치 허공에 떠서 자기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어때요? 제가 보고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내 마음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과 눈이 떠서 자기 얼굴을 본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얘기하지만 또 눈이 너희 몸을 떠나 있으므로 너희 눈은 이미 알고 보더라도 뭐뭐 응당 알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그래 이제 눈이 떠가지고 이렇게 보고 안다면 몸은 알지 못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반드시 너가 고집하여 몸과 눈이 이 두 가지가 다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때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면 좀 곤란합니다. 각 할 때 각은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느끼 각입니다. 느낌이 있다면 그렇죠. 느낌이 있는 건 살아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몸과 눈이 이 두 가지가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응당 두 개의 알미 있는 것이 돼요. 너희 한 몸에 두 부처를 이루는 모순에 빠질 것이다. 그렇죠. 자, 이 몸도 알고 눈도 안다. 느낌이 있으니까 알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개의 부처를 이루는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둘로 나눠졌잖아요. 자기 얼굴을 본다고 가정하면은 얼굴을 보려면 어때요? 눈이 밖에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이 밖에 있어야 되죠. 밖에 있는 마음이 밖에 있는 눈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둘로 탁 나눠진 거죠.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눈이 밖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눈을 통해서 자기 봐야 돼요. 그럼 요 한 무더기하고 요 한 무더기하고 둘로 나눠졌다 이게야. 그러면 부처를 이룬다면 두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부처를 이루는 모순에 빠질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 깨달음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느낌이란 말보다 깨달음이란 말이 부처를 이룬다고 하니까. 자, 그러므로 너가 말한 어둠을 보는 것으로 안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어둠을 보는 것은 내 안을 본다는 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벌써 둘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또 안을 본다고 얘기하겠느냐 이거죠. 자, 이제 요까지는 이제 어때요? 밖에 있다, 마음이 안에 있다, 눈 뒤에 숨었다, 장부. 그러니까 오장 묶여 있다. 이게 네 가지는 다 틀렸죠. 그럼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 스피드로 가면은 1년 안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난이 말했다. 예. 저는 항상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가지 법이 생기고 법이 있기 때문에 각가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게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각가지 막 법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각가지 마음이 생긴다. 요건 두 가지는 어떻게 이제 나누는가 이런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보고자 하면 보이시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대승기신론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각가지 법이라 하는 각가지 현상입니다. 현상이 이제 생긴다는 거고.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는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각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 좋은 물건을 보면은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이 착 일어나는 것 똑같은 거죠. 그 물건을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법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거죠. 각가지 법. 이것도 개념 정립이 분명해야 됩니다. 법. 네. 각가지 법이 생긴다. 법이 있기 때문에 각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할 때 법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 감을 잡아서 법이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 현상이죠, 현상. 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정신적인 게 있고 물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신적인 것도 법이라고 그러고 물질적인 것도 법이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법은 반드시 원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과의 모습을 띠는 것은 무조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 역할을 하는 것은 법이고 결과의 모습을 띠는 것은 법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죠. 예? 집에 아이들이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의 원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은 태어난 결과잖아요. 그래 여러분도 법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연기법이 다른 이름입니다. 연기법. 삼단만사 우주 모든 정신적인 모든 생명 현상이든 비생명 현상이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어떤 하나에 지칭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뭉텅거려서 그냥 법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법. 이게 어떻게 법이 되죠? 만든 인이 있고 서는 과가 있고. 네. 만들어진 거죠. 예. 결과죠. 그리고 이 칠판에 글을 쓸 수 있는 원인 역할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법이에요. 그러니까 것이라고 현상이라는 이유도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면 각가지 현상이 생기고. 그 스님 자연 현상 모든 것도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겪는 자연 물질계의 모든 현상도 법으로 해야 되겠네. 그럼요. 예. 자연 현상도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예. 원인 없이 어떤 결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기고, 법이 있기 때문에 내 밖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갖가지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총각이 처녀를 보고 이쁜 처녀 보면 그냥 온갖 마음을 다 일으키잖아. 그죠? 그때 그 처녀는 법이 되는 거예요. 처녀라 하는 법을 보고 총각의 마음이 가까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좀 심하게 좀 얘기하면, 남자는 여자를 보면 이쁜 것을 추구하는데, 여자는 남자를 보면은 밖것으로 본다든지 재물을 봅니다. 네.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지만, 여자는 남자 없어도 재물만 있으면 살아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 여자는 재물만 있으면 살아. 예. 우리 보살님이 맞는 말씀이에요. 100% 맞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여자는 대체가 들어가야지 저거 단정하면 안 돼. 예, 대체적으로 그럼 대체적으로. 예. 그렇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격하고 관계 있습니다. 성격. 남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남자는 분노의 힘이 강해요. 분노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장악하는 것. 이걸 좋아하고 건드리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런 힘이 아주 강해요. 여자는 탐욕의 힘이 강해요. 탐욕. 근데 탐욕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재물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분노의 힘이 강한 것은 남자들은 과시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부인이 이쁘고 이러면 꼭 대동아 어디 가자 그러고 이쁘지 않으면 혼자 가고 그런다. 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맞대요. 한 맞아요. 20여 년 전에 제가 송강도 네, 20년 전에 송강 살았네요? 맞죠. 여기에 부산에서 전화가 한 통이 딱 왔는데 그 전화 내용도 그런 얘기예요. 이 부인이 화소연하는 그런 얘기. 남자가 돈이 많으면은 이걸 이제 얘기. 자기 남편 얘기. 이 두 가지는 큰 사무실을 가지고 싶어 하고 이쁜 여자를 품에 안고 싶어 한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왜 저런 소리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이제 국회의원에 어디에 출마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생각 물어보니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요. 그러면은 보살님이 돈이 생기면 뭘 할 건데요? 이러니까 저는 이쁜 옷을 사 입고 좋은 음식 먹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뜻을 몰랐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은 이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 그게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신체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달라요. 신체적인 것도. 상 이제 다른데, 여자는 되게 목 수술을 많이 하고요. 남자는 가슴 수술을 많이 합니다. 심장 수술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자는 화를 자주 내고 이러니까 심장이 탈이 나니까 심장 수술을 많이 하고, 여자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목에 문제가 생겨서 목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죠. 보면은 이 갑상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체온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욕심이 가하고 이러면 여기 체온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 문제가 가부화가 일어나는 목에. 남자는 화를 자주 내기 때문에 심장이 가부화가 일어나요. 이 신체 부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대체로. 자, 이제 휴식을 취했으니 또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놈 마음이, 그 마음 따라서 현상이 생기고, 대상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근거로 해서, 마음은,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 얘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사유는 생각하는 거죠. 사유 그 자체가 참으로 우리의 심성이므로, 합하는 곳을 따라 마음이 있는 것이지 안이나 밖에 혹은 중간에 마음이 따로 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아이 재밌네, 그죠? 합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마음이 대상과 딱 합하면은 거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우리가 사유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심성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뭘 합하느냐, 생각이 여기에 딱 컵하고 합하면 마음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 칠판에 합하면 마음이 칠판에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사물과 합해서 사물이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반대로 그 사물이 능동적으로 대상에 합하면은 대상이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스님. 예. 마음이라는 게, 마음을 알면 본성이지만, 개념은 현상, 지금, 현상. 네, 마음 딱 합하는 거, 그게 마음이지, 그거하고 마음하고 이게 꼴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의 개념이 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딱 합하는 그 순간, 고성, 그게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과연 그럴까? 그 다음에 알면 벌써 조금 시간이라도 벌써 지나가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한다는 건 이제 보통 접촉이잖아요. 네, 그 접촉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게 마음이지, 그 알면 그 다음 그 다음에 일어난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로 그냥 딱 접촉하면서 아는 거는 아닌 거고. 이게 이제 보십시오. 근, 예? 경, 식. 자, 근은 몸이죠. 경은 우리가 자연계의 대상이잖아요. 식은 마음이죠. 얘기하자면 이 삼자가 만나면 촉이라 하는 심리가 일어납니다. 촉. 이게 이제 뭔가 합하는 거. 이걸 갖다가 삼사 하합이라고 합니다. 합이 8가지. 또는 요걸 세 가지가 합해서 뭘 이루냐? 촉을 이루냐. 삼화성 촉이라고 합니다. 촉이 뭔가 하면 접촉입니다. 이게요. 접촉을 얘기하죠. 그럼 불교에서는 접촉을 뭐라고 하느냐? 심리라고 합니다. 접촉도 하나의 심리예요. 알미입니다. 접촉. 그래서 알미락 하는 거는 자 접촉도 알미요, 감수작용도 알미요, 표상작용도 알미요, 마음을 일으켜서 의도를 일으키는 것도 알미요, 판단하는 것도 알미예요. 얘기 알미 하나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같은 알미라도 어떤 작용, 접촉으로서의 알미냐, 받아들인 것으로 알미냐, 받아들인 것의 이미지를 일으키는 것이 알미냐 하는 거죠. 내가 마음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도 알물. 이게 이제 그래서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통 두 종류를 얘기해요. 하나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 하나는 내가 일으키는 것.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선천적인 거라고 보고요. 마음을 일으키는 건 후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촉, 수, 상까지는 여기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번뇌입니다. 사하면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 심리가 44개나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일어나서 아는 알물, 선천적 번뇌라 그러고요. 내가 마음을 일으켰어. 그냥 계획을 하고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고 의욕이 들어가 있는 마음을 후천적인 번뇌라고 이렇게 봅니다. 얘기하자면.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아주 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알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각으로 아는 알미 있고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이제 사유해서 아는 알미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식이라 하는 자아로서 활동하는 알미 있고. 이건 미시한 거죠. 그 다음에 아리아식으로서 작용하는 알미 있어요. 그건 더 미시한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똑같이 안다는 데 있어요. 거칠게 알든 미시하게 알든 알면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알미 뭔가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해보면은 마음은 연기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게 연기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연기가 알미고 알미 연기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스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연기가 뭡니까? 스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스님 전화 받는 것, 이게 연기다. 스님은 왜 연기를 마음이라 합니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니까. 이 알매에 의해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알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연기고 연기가 알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감각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각도 바로 연기하고 있는 거고요. 의식도 연기하고 있는 거고요. 잠재의식, 말야식도 연기하고 있고요. 아리야식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미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알미, 거칠든 미시하든 알미, 마음의 본성이에요. 특성이고. 단지 이제 거기서 뭘 가려내야 되느냐. 얘기하자면. 네. 알미 본성은 이래도 저래도 안다 하는 건 동일하지만은 거기서 가려내는 게 바르게 아는 알미냐, 잘못 알고 있는 알미냐, 이걸 이제 보통 가려내죠. 바르게 아는 알면 우리 삶에 행복을 갖다 주지만, 깨있지 못한 알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각과 불각을 나누는 거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불각을 나누는 알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데 얘기하자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음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불교는 이 마음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마음을 안한 존자가 딱 그렇게 대상과 합했을 때 우리 그걸 마음이라 한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자식은 해답은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다 했습니다. 금방 마음이 무엇이라고 다 벌써 그 해답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얘기하죠. 자, 이런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에 가정에 있을 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식의 마음, 이웃집의 이 사람의 마음, 찾아오는 사람의 마음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게 돼요. 마음 하나로 전부 다 딱 깨뚫게 되면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심리학 박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은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다툼이 그만큼 없어요. 사라져요. 불필요한 소모적인 것이 그만큼 없어져 버린다는 데 있어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약값 안 들어서 좋고, 그죠? 수술비 안 들어서 좋고, 부자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부처님이 또 아난에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지금 말하기를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법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서 합하는 곳을 따라 마음이 있게 된다고 하니 자, 그 마음에 체가 없다면 곧 합할 수 없을 것이요. 만약 억지로 체가 없는데도 합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19개가 질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말과 같을 것이니 그 뜻이 옳지 않다. 자, 이제 나왔네. 이제 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런 도표를 그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뭐죠? 발가락. 그 말이 뭐죠? 그 도표. 자, 이거는 이제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이죠. 예, 보면은 눈이 형색을 연해서 시각이 생깁니다. 귀와 소리를 열하게 되면은 청각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무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각이 생기고, 촉각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시각이 눈을 떼서 형식을 또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 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짧아. 그래서 이제 청각이 들어온 정보, 시각이 들어온 정보, 청각이 들어온 정보, 후각에서 들어온 정보, 미각이 들어온 정보, 촉각에 들어오는 정보를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 아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법을 인식하는 것이 뭐냐? 의식이야. 의식. 네. 자, 의식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의식은 뭘 근거로 하고 있느냐? 의건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의건. 네. 의식이 의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총 몇 개가 됩니까? 3, 6이 18. 18개라 그럽니다, 이게. 그 계략하는 어떤 요소,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건 전부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에 딱 살펴보면 공통점이 딱 있죠. 눈과 형식이 만나면 시각이 생기고, 이걸 연기라 그럽니다. 네? 원인과 조건이 만나니까 시각에는 결과가 생깁니다. 다시 시각이 또 뭡니까? 눈을 통해서 형식을 인식하니까 저것이 무엇이다 하는 법,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귀와 소리가 만나니 청각이 생기고,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인데 여기에서 체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죠. 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 묘한 걸 들어서 지금 이제 안한 존자를 궁지인지 몰고 있어요. 자, 체가 없다면은 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만약 억지로 체가 없는데도 합한다고 한다면은 18개인데 이게, 그죠? 18개인데 19개가 된다. 이게. 19개가 되고, 그 다음에 7진이 된다. 7진. 여기에 형식, 소리, 냄새, 맛, 촉감하고 벅하면 이건 6진이라고 해요. 요걸 6진이라고. 육진은 요거는 티끌이에요, 티끌. 네. 티끌인데, 왜 티끌이라 하느냐면, 이게 대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티끌이에요. 6개의 티끌이라고 하는 대상을, 6개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체가 없는데도, 이렇게 합해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19개가 돼요. 19개가 돼요. 그럼 대상 몇 개냐?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7진이 된다. 7개. 7진이 된다. 하나만. 자, 그러면은, 자, 말씀드리죠. 요거는 이제 서로가 연기하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대상과 딱 합했을 때, 그게 체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 뜻이 옳지 않다. 이렇게. 뭐가 대상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예. 또 뭐가 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까지 이거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 우리는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죠? 각종의 체를 탁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찻잔에 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사람은 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체가 없죠, 그죠? 네. 예. 근데 왜 부처님 체를 들고 마음의 체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체의 개념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자, 이 체의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어리둥절함이, 이건 뭔가 심체라고 하는 거예요, 심체. 마음에 체가 있느냐면 심체죠. 자, 심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심상을 얘기해야 되겠죠, 심상. 마음에는 모양이 있는 거다. 자, 심체는 그럼 어떻고, 심상은 어떠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문제가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그죠? 심상이란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있는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죠. 생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비난을 한다.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파도가 일어나죠. 감정이 막 올라오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마음이 생멸한다는 거예요. 심체는 그럼 어때요? 심체는 체력하는 모양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심체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그 어떤 상태? 심체의 상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공은 아니에요. 네. 비어있는 공입니다. 공은 무가 아니에요. 무하고는 다른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기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예, 고요한 상태예요. 하지만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대상을 만나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파도를 치는 거는, 물에 파도를 치는 거는 뭐 때문에 칩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물결은 어때요? 잠잠하죠? 마음도 그런 거예요. 누가 비난하고 막 그러지 않으면은 마음이 조용하다가 누가 비난하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은 어때요? 잠잠하게 그대로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고요하지만은 물 자체는 젖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젖는 성질이 있죠. 물은 젖는 성질이 있는 거죠.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누가 비난하고 바깥에 이 영향을 안 받으면 마음이 고요하지만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마치 물이 젖는 성질이 있듯이. 마음은 비어있다 하는 특성을 갖고, 비어있다 하는 건 뭡니까? 가능성.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스님이 컵 이대로 고이다 하잖아요. 어? 그거하고 정말 상관없는 거예요? 뭐? 컵이 이대로 고이다는 그 반야신백에서 하잖아요. 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체락하는 것은 이제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체 상태로 가면. 이대로 비어있는 그렇죠. 이 차점 자체가 공인데, 공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이잖아요. 자, 잘 보십시오. 색적 시공, 공격 시제. 그렇죠? 색과 물질과, 예, 공은 동일하다는 거지. 체가 있는 거죠. 아, 그래, 들어보라고. 예? 물질과 공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같은 종류예요. 근데 공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아, 공의 모습은 뭐냐? 이게 물질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의 모습을 얘기해. 공의 모습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불감.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그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 가운데 또 뭐가 있을까? 공 가운데는 무생, 무수상, 행신, 무한의 무자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 공하고 제가 동일한 거예요. 그럼 공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공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공과 색은 동일한 거예요. 이때 공을 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체가 있다면 하는 거, 체가 없다면 합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 체가 비어 있어야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합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체가 없다고 한다면 없는데도 이게 합한다고 하자 이거죠. 체가 없는데도 합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체가 없는데도, 비에 있는 것이 없는데도 뭐를 합한다고 한다면은, 그죠? 비에 있어야만 뭐를 이렇게 합하든지 뭘 하든지 하잖아요. 공간이 이렇게 비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누가 악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에 있으니까. 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에 있는 게 체인데, 이 체가 없는데도 뭐가 그걸 또 합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상하다, 이기죠. 이거 얘기하자면. 그럼 어디 되느냐? 그럼 뭘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기죠. 18개가 아니고 19개.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대상도 뭐가 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게. 따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그 다음 구절에, 만약 체가 있다면은, 너가 손으로 몸의 어느 부분을 찌를 때에, 어때요? 너희 아는 바의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또 체가 있다면 또, 자, 체라하는 거는 비에 있는 것이지, 체가 있다, 없다고 하면 곤란하죠. 예, 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밖에서 들어오느냐. 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예, 이게 중요한,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심체를 논할 때, 요것은 공이라 했지, 그죠? 공이 체다, 심체다, 이게. 근데, 요거 뭔가, 체를 뭘로 나눴어요? 있느냐, 없느냐, 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체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만일 체가 있다면, 너가 손으로 몸의 어느 부분을 찌를 때에 너의 아는 마음이 밖에서 나오느냐. 이제 손을 탁 찌르면 마음이 안에 있다가 안에서 밖으로 탁 튀어나오느냐. 그럼 어때요? 심체락하는 것을 이성을 근거를 하기 때문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공은 어때요? 자, 보십시오.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체를 많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안과 밖이 안과 밖이 있죠. 그리고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은 어때요? 공은 안과 밖이 없다. 공은 안과 밖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지금 이제 부처님이 아나한테 얘기하는, 너가 체가 없다고 한다면은, 뭘 이렇게 합해서 거기 마음이 있다 하는 건 틀린 것이고, 만일 체가 있다면은, 몸을 쿡 찌르면은 마음이 바깥 튀어나오는 얘기야. 뭐가 있었어. 공이라 했으면 괜찮을 건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너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안 그러면 밖에서, 마음이라 한 체가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느냐? 있다고 얘기하면 나오느냐, 들어오느냐, 이게 가능하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말도 나오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마음은 그러면 있는 겁니까? 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마음이 체가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린 거죠. 근데 부처님 어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안 나는 존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죠.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안 나는 존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대상과 딱 합할 때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마치 체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가가지고 대상과 딱 합한다. 내 마음이 요 차자리가 딱 이렇게 합한다. 그러면 마음이 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가 마음이 체가 있다는 걸 전제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체가 있다면 내가 쿡 찔르면 마음이 바깥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안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안한 존자는 합하는 것으로서 대상과 합하는 것으로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체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이게 체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안한 존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사실 또 이 문제를 논하도록 하죠. 여러분은 생각 좀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올 때는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듣기가 편해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질문 있습니까? 한 3분 남았는데. 질문. 저기 스님 이제 이거 공부해가면 이제 확실해지겠지만요. 예. 제 생각에는 마음의 개념하고 본성, 또 성질,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아니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대상을 딱 접촉할 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를 엿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냐, 뭐가 또 그 신체고 뭐 신상이고 이거는 그 다음 얘기 아니냐, 그거를 제가 예. 사실은 접촉에,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접촉하면 마음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연기하기 때문에. 네. 그 단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지 않느냐, 저는 예. 그거를 여쭤보고 예, 싶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예. 맞는데, 연기하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예. 만일에 마주체가 뭐가 있는 거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맞다는 얘기. 네, 그 오늘 예. 말씀하신 이 얘기 말고 제가 근본적으로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대상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고교가 마음이지. 그 다음에 알미나 뭐나 신상이 실제니 그건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시차. 예. 시차의 개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뭐냐 하면은 접촉했을 때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곧 일어나는 현상, 그게 마음 아니냐. 일어나는 게 마음이다 이랬지만 예,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예. 또 달라집니다. 마음에 의해서 접촉이 일어난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요, 일으키는 마음, 또, 뭐, 일어나는 마음, 이건 또 뭔가.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화를 하는 사람을 안다 얘기야. 예. 전화 받는 사람도 서로 알잖아요. 예. 서로 알기 때문에 연기가 이루어지죠. 그죠? 아니, 모르는 사람하고도 얘기, 그렇죠. 할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알미, 접촉에서 그게 알미 있고, 일어나는 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죠. 그 알미에 의해서 계속 또 연기가 일어나죠. 상방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상방향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갖다가 연기라 하는 거예요. 연기가 네. 본성이에요. 마음의 본성이라 하는 거는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걸